오늘은 쿠팡 알바를 하러 갑니다. 지금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 2025년 1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며 호기롭게 나간 첫 쿠팡 물류센터 알바였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하여 허브 공정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감기에 발톱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알바는 계속되었을까요? 오늘은 쿠팡 단기 알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2024년 3월에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개월간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진짜 요즘에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이상 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경력과 무관하게 나이 때문에 일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경력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본다면은 확실히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요리사로서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6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구했지만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구직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시작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새로 이사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때문에 사실 호주머니 사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한 9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일자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고 그렇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지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쿠팡 물류센터 단기 알바였습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월 초에 처음으로 일을 나가게 됐는데 그 공정은 허브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정보들이 많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쿠팡 물류센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쿠팡 CFS 그 다음에 쿠팡 CLS. 흔히 여러분들이 지금 쿠펀치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곳이 바로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보통 그냥 다들 뭐 쿠팡 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쿠팡 뭐 1센터, 2센터, 3센터 이렇게 해가지고선 쿠팡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포함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혹시 만약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연매출 수십조에 이르는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상품을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쿠팡 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쿠팡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보통 캠프라고 얘기하는데 그 캠프에는 제가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단기 알바는 어떻게 지원할까요? 네. 구직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데서 구인 공고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인사 관리를 하는 HR에 문자로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과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보통 쿠펀치를 통해서 업무 신청을 하고 확정을 받고 일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쿠펀치는 단기 사원하고 계약직 사원하고 로그인 하는 게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직이든 단기 사원이든 쿠폰치를 이용해서 출퇴근, 그 다음에 급여, 여러 가지 근태에 관련돼서 모두 쿠폰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쿠폰치는 간략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을 한 다음에 본인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센터로 정해서 업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는 지역 내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통근버스가 집 앞에 있거나
그런 경우라면 타 센터로 지원하셔도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내에 있는 센터를 지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타 지역에 있는 센터도 두 군데 다녀오긴 했지만 통근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선 다니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타 지역에 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녔던 센터 중에 가장 멀었던 곳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출퇴근 합치면 거의 3시간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센터마다 또 이용하는 통근버스 어플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통근버스 탑승에 관련돼서 신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선 어플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쿠폰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센터에 원하는 공정으로 업무 신청을 하면은 근무 확정 문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 문자를 받아야지만 근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확정 문자를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계약직 사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여름이나 겨울방학 같은데 대학생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많지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균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일에서 많게는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확정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평균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루 전에 신청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스케줄이 없다. 고직 활동을 면밀하게 하고 있지 않고 쉬고 있으면서 일당제 알바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쿠팡 말고 다른 일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쿠팡 알바를 하신다면은 좀 스케줄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지만 근무 확정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근무 확정을 받으신 분들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신분증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이게 있어야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쿠폰치를 어플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계좌번호는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인도 인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위를 둘러보면은 신규 사원분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대로 잘 따라서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출근 체크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쿠팡 물류센터에 단기 알바로 일을 나가신 분들은 건강 체크리스트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지병이 있는지 관련돼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출근 체크인을 하고 쿠폰치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에 가가지고선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확인 후에 안내를 따로 해드릴 겁니다. 신규 사원님에 한해서 단기 사원이라도 신규 사원님들은 쿠팡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가서 바로 출근을 한 다음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교육 그 다음 성희롱 관련된 그런 교육도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보안 팀장이 직접 나오셔가지고선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게 다 센터마다 틀리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교육받으면서 그 시간을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동영상 교육 끝나고 나서는 실습도 해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습장에 가가지고선 차키를 직접 운전해 본다든지 테이핑하는 방법,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전카를 사용하는 방법 등등 이런 다양한 실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성건성하는 센터도 있어요. 대충 그냥 알려주고선 해보세요 하고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말았네요. 동영상 교육을 받기 전에 요즘에는 혈압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간조로 일하시는 분들은 혈압 체크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혈압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오후에 밤늦게 일하시거나 철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들은 100% 혈압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2025년 8월 기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센터에서 혈압 측정을 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혈압 측정에서 3번 높게 나오신 분들은 귀가 조치당합니다. 제가 전 센터를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는 한 개 센터에만 방문을 했었는데 운도 참 없죠. 저는 사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귀가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귀가 조치를 당해도 일당은 나온다는 거. 이것 또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신기해가지고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일당을 주는 것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뭐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안 준다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센터는 뭐 교통비를 지원해줬다라는 경우도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한 개 센터에서 귀가 조치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일도 하지 않고 일당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HR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이거 다 악용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만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해주셨지만 단순하게 일당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가 조치 당하신 분들은 차후에 근무 확정받는데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고 나서 안전보건팀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용인즉슨 혈압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원활한 근무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직 근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자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은 차후에 혈압 측정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신규 사원님들이 센터에 와가지고선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시술까지 마치고 나면 바로 공정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12개의 공정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 센터를 기준으로 5개 공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고. 입고는 쿠팡 센터에 들어오는 화물, 하차되는 상품들, 즉 파레트라고 하죠. 그 상품들을 검수해서 이상이 없을 때 전산 입고를 시킨 다음에 지정된 로케이션에 진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그겁니다. 쿠팡에 많은 사원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PDA라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상품을 진열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로케이션에 3개 이상의 상품, 4개 이상, 5개 이상의 상품을 적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팔레트 채로 진열하는 경우도 있고 낱개로 진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통해서 로케이션을 찍고 상품 찍고 진열하고 다시 토트 마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진열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가제를 치고선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출고인데 출고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고는 크게 지품과 포장으로 나눠집니다.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입고를 해서 진열된 상품들을 그 로케이션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제품을 해와서 상품 포장하는 곳에 갖다 주는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은 RCQA입니다. 단기 사원으로 여러 공정을 하신 분들 중에 RCQA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뿔 공정이라는 거를. 물론 공정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했을 때는 RCQA가 저랑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RCQA는 뭐를 하느냐? 재고 관리, 그 다음 수량 파악입니다. 그냥 PDA 들고 다니면서 수량이 몇 개, 실제 수량이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해서 PDA로 재고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센터마다 틀리긴 하지만 일일이 PDA로 원바이 원으로 상품 코드를 찍어가지고서 수량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품을 일일이 다 수량을 센 후에 PDA로 그 수량만 적어서 재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2가지 방법 다 저는 다 사용을 해봤고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원바이 원으로 하는 경우가 수월하고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랑은 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공정이 RCQA였습니다. 다음은 AR입니다. 이거는 반품센터에서만 하는 업무인데 업체에서 들어온 상품들 중에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 다시 업체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반품 상품들을 잘 다시 관리를 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도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업무는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업무적 압박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공정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메가폰 있잖아요. 메가폰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관리자들이 있는 데스크로 불리더니 어떤 게 실수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자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관리자분들은 되게 친절한데 그걸 작성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딱 한 번 반품센터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브입니다. 쿠팡에서 처음 했던 일이 바로 허브였습니다. 이거 진짜 저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제가 허브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허브 공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택배 상하차 해보셨어요? 딱 그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조금씩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하는 일은 물건을 손으로 직접 상한차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대신 허브 공정으로 근무 신청을 하면은 근무 확정을 잘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힘든 만큼 인센티브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해도 저는 허브 일은 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면 제가 썸네일이나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허브 일 그 딱 하루 하고 나서 발톱이 빠졌습니다. 제가 좀 일을 좀 센스 있게 잘하는 편입니다. 뭐 제 자랑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선 제가 처음에 갔던 센터의 허브 공정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거기 계약직 분들이 있었는데 계약직 분들은 정말 일을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가 1월달 겨울이었고 안전화를 평생 처음으로 신어봤고 잘 맞지 않는 안전화를 신었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고 그 결과 발톱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자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인센티브 받아가면서 허브 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5가지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고 하는 업무들이 다양하지만 일반 센터를 기준으로 5가지 공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관리자들입니다. 제가 단기 알바로 갔던 센터들이 총 8개 센터인데 다 통틀어서 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자들은 다 착하고 설명도 잘해주고 다 좋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쿠팡 센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관리자들이 조금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다니기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솔직하게 제가 일했던 파트너에서 이상했던 관리자들은 단 한 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착하고 다 잘 업무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갔던 그 센터 있잖아요. 허브 일을 했다는 그 센터. 그 센터를 A센터로 말씀드리면 그 A센터의 허브 공정의 관리자가 좀 일에 지쳐 있는지 좀 화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뭐 업무적으로 막 이렇게 쪼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일을 못 하시는 단기 사원분들한테 조금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리자분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허브 일이라는 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관리하거나 단기 상황 관리하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분 빼놓고는 다 전체적으로 착하고 괜찮은 분들만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음은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 다 아시죠? 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휴게 시간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8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주는 곳이 좀 많긴 한데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그래도 관리자들이 유두리 있게 휴게 시간을 더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휴게 시간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휴게 시간이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고 고정으로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 제가 총 8개 센터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공정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걷는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긴다. 다리가 아프다. 심한 경우 저처럼 발톱도 빠질 수 있다. 그만큼 쿠팡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걸어요. 진짜 많이 걸으니까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느낀 점이나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쿠팡 밥 맛없다고 소문났죠? 네, 밥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네. 뭐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틀리겠지만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했던 A센터 있잖아요. 제가 그 A센터라는 곳에서의 좀 기억이 좀 좋지가 않아요. 힘든 공정 허브 일도 했었고 관리자들도 다른 센터에 비해서 조금 그랬고 특히 밥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거의 뭐 먹다 남은 잔반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센터에서 갔던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센터에 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한 끼 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제공해 준다는 거. 제가 다녔던 센터 몇 군데는 그냥 무한으로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뭐 점심시간 외에는 특별히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한대로 먹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수량을 파악해서 뭐 하루에 1인당 뭐 하나나 뭐 3개 이렇게 제한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일을 했으면 일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일당은 언제 들어오느냐? 다음날 들어오는데 계약직 분들은 보통 오전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 월급 당일에 업무 시작 전에 거기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사원분들은 일하고 다음날 오후 10시 이전에 들어옵니다. 저희 경우로 말씀드리면 보통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당이 들어왔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예전에 참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식이 좀 안 좋았는데 솔직히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이 힘듭니다. 정말 일이 힘들지만 쉽게 지원이 가능하고 업무도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단기 알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쿠팡에 단기 사원으로 나가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막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지는 마세요. 한 80%만 일을 하시면은 관리자분들도 그렇고 거기 계신 계약직 분들도 그렇고 다 인정하고 대우해 주실 겁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 좀 해본 무명의 직원이었습니다.